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성동격서 성공한 우크라이나, 헤르손 치는 척하다가 하르키우 총공세, 이지움 탈환, 흔들리는 푸틴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변법 중에는 성동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한쪽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에 다른 쪽을 습격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전술이죠. 바로 그 작전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남부 헤르손을 치는 척하면서 지금 헤르손과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지금 크림반도까지 점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림반도를 통해서 지금 많은 러시아군이 들어왔어요.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렇게 지금 헤르손을 치는 척 굉장히 많은 그 공격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공격을 했고 이렇게 헤르손을 치면서 이제 다른 것을 했죠. 러시아 주력군들이 이제 헤르손으로 전력을 이동하면서 이 전력의 공백을 틈타서 하르키우와 이지움 방면을 탈환해버린 것입니다. 특히 하르키우와 이지움 같은 경우는 지금 돈바스 지역으로 가고 있는 중요 요충지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돈바스 지역까지 이제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패퇴를 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골칫거리를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많은 거짓말을 통해서 그 거짓 선동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기고 있다, 괜찮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특히 하르키우와 이지움 방면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지움 방면에서 져버리는 현 상황을 보게 되니까 이제 위험에 처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이 하원 의원들이 지금 푸틴을 물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성동격서 성공한 우크라이나, 헤르손 치는 척하다가 하르키우 총공세, 이지움 탈환, 흔들리는 푸틴 리더십입니다. 특별히 흔들리는 푸틴 리더십과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다 못 해드릴 것 같으니까,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못 해드릴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거고, 첫 번째 알아볼 것은 성동격서 성공한 우크라이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이 그림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차이가 있는데 어디가 차이 나느냐? 여기가 하르키우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하르키우 지역이고 여기도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지역이에요. 지금 보시면 점령 지역이 점점 더 커진 그림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한 그림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나와 있어서 이 일자별로 조금 분석해서 여러분 알려드린데, ISW, 이 전쟁연구소에서, 미국에 있는 전쟁연구소에서 지금 나오는 매일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9월 6일입니다. 9월 6일 날 보더라도 하르키우 지역이 이쪽이죠. 하르키우 지역에서 지금 이 정도 땅을 먹은 것, 그렇지 않아도 6일 이전부터 지금 공습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 정도 되었는데 10일 날 보면 며칠 되지 않았죠. 5일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땅을 했는데 지금 북쪽으로도 조금 더 올렸고 이 동쪽으로 동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일 날 그림을 보면 이 북쪽으로 닿았던 땅 자체가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 자체가 완전히 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선까지 이 러시아군을 몰아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쪽으로 점차적으로 밀어붙이고 북쪽으로 점차 밀어붙여서 벨라루스 지역으로 지금 다 밀어냈죠. 벨라루스 지역과 지금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벨라루스 지역과 러시아 국경 쪽으로 이 패퇴해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화려한 기말 전술, 다시 말하면 성동격서의 전술로 인해서 하르키우를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군들의 혼을 빼면서 붕괴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서방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죠. 이른바 성동격서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하르키우 전선을 따라 펼쳐진 우크라이나군의 놀라운 반격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땅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군은 단 5일에서 6일 만에 러시아 점령군으로부터 지금 2,50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이 지금 한 605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한 4배 정도, 서울 크기의 4배 정도 이상의 땅을 되찾았다고 하면서 크렘린궁에 지금 충격파를 안긴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타라스 베르제도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공보 담당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간의 가디언즈와의 인터뷰에서 미디어에 널리 알려진 우크라이나군의 남부 공세는 대규모 특수 기만 작전이었다. 러시아 병력과 장비를 남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였다라고 했는데 남쪽으로 공격한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고 특별히 지금 헤르손 지방을 거의 밀어붙이다시피 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을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점령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규모 병력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밀어붙이는 속도가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 전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 이 이지움 방면 그리고 하르키우 방면에 있는 병력들이 그쪽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헐거워졌잖아요. 헐거워지면서 이쪽을 밀어붙이니까 없으니까 그냥 쭉 밀려버리게 된 것이죠. 러시아군이 남부 헤르손 전선으로 이 러시아군을 분산시킨 후에 이 틈을 타서 북동부 하르키우 탈환에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보안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쿠르안스키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국기를 개항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것이 쿠르안스키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국기를 개항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러시아 국방부도 하르키우에 있는 러시아군의 주요 기지인 이지움에서 철군하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움의 철군에 대해서 도네츠크에서 노력을 특수목전 작전으로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재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군대 재편을 위해서 이지움에 있는 군인들을 뒤로 좀 밀려서 이 재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밀린 것이죠. 약간의 거짓말이 섞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크 마틴 영국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군이 이지움에서 괴멸될 멀지 않아서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지움을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고 이지움 근처까지 장악을 했고 이지움에서 거의 몰아낸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틴은 우크라이나군은 막 훌륭한 연합적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군대가 다시 한번 완전히 끔찍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에게 본때를 보여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는 쿠피안스크와 이지움의 탈환이 돈바스 공세를 계속하려는 러시아의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특별히 쿠피안스크와 이지움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군의 중요한 물류 중심지입니다. 이지움 방면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모든 도로가 뻗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지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죠. 지금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킹스 칼리지 런던 교수도 지금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군은 물류를 재구성할 때까지 돈바스에서 더 이상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굉장히 중요한 보급창고나 아니면 그 화약창고 같은 게 있었는데 이곳을 빼앗겨 버리니까 다시 돈바스 지역에서 이것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워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5일 동안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자체 평가하면서 러시아군이 돈바스 작전 기간 점령한 영토보다 더 많은 지역을 탈환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서방 분석가들은 러시아군이 동북부의 러시아 방어진지까지 70km 전진했다라고 전하고도 있습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 전쟁연구소인 ISW의 분석가인 조지 바로스는 트위터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와의 국경선에서 25km,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러시아 소식통도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10일 하르키우에서
벨리키 브루룩을 점령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인 유리 콘텐욕은 우크라이나군이 벨리키 브루룩으로 진격하는 동안 연속적인 전선이 없다는 이점을 얻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중 방면과 같은 경우는 평지예요. 평지이기 때문에 한번 밀리면 쭉 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공세에 대해 군사 전문지인 익스프레스도 러시아군의 최전선 병사들 사이에서 무정부 상태인 아노미 상태와 같은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 확인 보도에 따르면 일부 러시아 병사들은 도망치는 동료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필사적으로 싸우도록 강요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지움 방면 그리고 하르키우 방면으로 공격할 때 이렇게 쭉쭉 밀리다 보니까 두려운 나머지 도망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워모니터 군사 분석가도 트위터에 이지움 근처의 러시아 부대가 통신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 병사들은 통신이 두절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그 통신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서로 연락을 하는데 이 핸드폰도 감청이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워머니트는 러시아군이 탈영병들을 쏘고 있다는 미 확인 보도도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 병사들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죽은 채로 발견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작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전술적 기동에서 훌륭한 독창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라준코프 센터의 분석가인 미콜라 스누롭스키는 AP통신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대부분을 남쪽으로 재배치하는 이점을 활용해서 전쟁의 방향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단한 독창성을 보여준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다시 돈바스 지역을 방어해야 될지 헤르손 지역을 방어해야 될지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선이 너무 길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헤르손 지방도 오늘 내일 하죠. 실제로 오늘 내일 합니다. 하이마스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돈바스 지역까지 쳐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지금 러시아가 전쟁의 원인으로 했던 것이 돈바스 지역을 탈환을 시켜주자라는 이유로 지금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스노프스키 분석가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빠른 승리가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고 군대의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지움 방면, 하르키우 방면, 이게 동쪽 지역이죠. 동북부 지역입니다. 동북부 지역으로 완전히 국경선까지 밀어냈다. 국경선까지 밀어냈고 이제 동쪽으로는 돈바스 지역을 지금 밀어붙인다 라고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대치 중인 헤르손 지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헤르손 지방을 다시 러시아가 밀고 올라가기까지는 조금 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이쪽을 좀 더 공격한다고 하면 이쪽은 방어하고 다시 한번 돈바스 지역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노미 상태, 말하자면 혼란 상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해졌고 그리고 군사학적으로도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